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은요, 참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지나쳤을 법한 동네 편의점 앞 의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공원 벤치에서, 골목길 모퉁이에서 그들 각자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이란 게 꼭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아주 작은 행동 속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가 이야기입니다.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골목 어귀. 그곳엔 24시 해피마트라는 작은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1층을 편의점으로 내준 지 벌써 15년째. 동네 사람들에겐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 편의점 앞 유리문 바로 옆에는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온 손님들이나 잠깐 쉬어가는 배달 기사님들이 앉는 그런 의자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의자 중 하나 오른쪽 의자에는 늘 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72살.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 체격에 언제나 베이지색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어요. 머리는 반백이 넘어 거의 하얗고 주름 깊은 얼굴에는 표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곳에 앉아 계시는 분이었죠. 매일 오후 3시, 할아버지는 정확히 그 시간에 편의점에 들어오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굳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오후 3시였습니다.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오시면 할아버지는 곧장 음료 냉장고로 가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캔커피를 집어드셨습니다. 조지아 오리지널 캔커피 하나요. 계산대에서 일하는 알바생 지은이가 바코드를 찍으면 할아버지는 현금으로 1,500원을 내셨습니다. 카드는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수고 많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캔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가셔서 오른쪽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커피를 드셨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한참을 멍하니 앞을 보고 또 한 모금 마시고 또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죠. 지은이는 24살 대학을 휴학하고 편의점에서 일한 지 6달째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골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편의점이면 의뢰 그런 단골 손님들이 있잖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걸 사가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커피를 다 드시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씩 빈 캔을 손에 든 채로 그저 멍하니 큰 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무얼 보시는 걸까? 지은이는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길 버스를 보시는 건가 싶어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버스가 지나가도 할아버지는 일어서지 않으셨습니다. 누굴 기다리시나 싶어서 주변을 살폈지만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장님, 저 할아버지 매일 오시잖아요. 원래 저렇게 오래 앉아 계세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벌써 몇 년째야. 내가 이 가게 인수하기 전부터 그러셨다던데. 동네 어르신들 말로는 10년도 넘었대. 10년요? 매일요? 그럼 하루도 안 빠지고 명절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오셔. 신기하지? 지은이는 그제야 더 자세히 할아버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늘 떨리고 있었어요. 캔을 들 때도 돈을 낼 때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파킨슨병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빛. 그 눈빛이 참 묘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무표정한 것도 아니고 뭐랄까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날씨가 선선해지자 할아버지의 옷차림도 조금씩 두꺼워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베이지색 점퍼는 벗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편의점에 들어오시는데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얼굴도 좀 안 좋아 보이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야.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계산을 마친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시는데 그날따라 왠지 뒤따라 나가고 싶어졌어요. 할아버지, 제가 의자 좀 닦아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비 와서 좀 젖었거든요. 사실 의자는 이미 말라 있었지만 지은이는 그렇게 말하고 휴지로 의자를 닦아드렸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할아버지, 저 지은이에요. 성은 김씨고요. 그래, 지은이. 참 착한 아가씨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으시며 천천히 캔을 따셨습니다. 지은이는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뭘 보세요? 매일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기 저 버스 정류장 보이니? 네, 보여요. 거기서 누가 오는 것 같아서. 누가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은이는 가끔씩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짧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혼자 살아. 자녀분들은요? 없어. 그렇게 짧게 대답하시고는 다시 입을 다무셨어요. 그의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오셨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늦으셨네요? 병원 갔다 오느라 그랬어.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늙으면 다 이런 거지 뭐.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손떨림이 전보다 심해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커피를 사서 밖에 나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할아버지가 계속 주머니를 더듬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를 꺼내시더니 작은 볼펜으로 영수증 뒷면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어요. 지은이는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사장님이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이것 좀 봐. 계산대 아래 서랍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영수증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박 할아버지가 가끔 주시는 거야. 영수증 뒷면에 뭔가 쓰시고는 버리지 말고 모아두게 하시더라고. 지은이가 영수증을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1월 3일. 오늘도 잘 있었니? 아버지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기다린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구나. 내가 추위를 많이 타던 게 생각나네. 지은이는 다른 영수증들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코스모스가 피었더라. 편의점 옆 화단에. 내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2024년 10월 15일. 병원에서 약을 더 처방받았어. 괜찮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아직 튼튼하단다. 2024년 9월 30일.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벌써 39살이 되었네. 아버지가 미역국을 끓였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영수증마다 날짜와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누구한테 쓰시는 걸까요? 사장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할아버지가 부탁하시니까 모아두고 있는 거야.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그날 이후 지은이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2월 초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는데도 할아버지가 오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병원 가시나 보다. 지은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앞 오른쪽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 건 아닐까? 어디 입원하신 건 아닐까? 사장님, 할아버지 집 주소 아세요? 글쎄, 나도 잘 몰라. 이 근처에 사신다는 것만 알지. 열흘째 되던 날 지은이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그 자리였어요. 할아버지는 무슨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셨을까?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시선으로 길을 바라봤습니다. 저 버스 정류장, 지나가는 사람들, 퇴근 시간에 분주한 거리. 그때였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박영수 씨라고 72살 되신 할아버지 아시나요? 사장님과 지은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연락드릴 곳이 없어서요. 박영수 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돌아가셨다고요? 네, 집에서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이웃분이 신문이 며칠째 쌓여 있는 걸 보고 신고하셔서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셨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말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고 가까운 친척도 없으셨다고 해요. 집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요. 거기 이 편의점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요. 혹시 할아버지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장님이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것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탁하셔서 모아둔 거예요. 직원이 영수증들을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직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딸 이야기를 아세요? 지은이와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영수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지혜 씨, 21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확히 1998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21라면 27년 전이네요. 네. 그날도 지혜 씨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있었어요. 이 편의점 앞,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딸을 데리러 오던 길이었고요.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속하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어요. 지혜 씨는 그 자리에서, 지은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앞에서 그걸 다 보신 거예요? 네. 할아버지는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죠. 그럼 지금까지 계속. 네. 이 편의점은 사고 이듬해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그냥 빈터였어요. 할아버지는 편의점이 생긴 날부터 매일 여기 오셨다고 하더군요. 직원이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캔커피, 조지아 오리지널이요. 이게 딸분이 가장 좋아하던 커피였대요. 직원은 할아버지의 일기장 일부를 읽어주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오늘도 지혜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갔다. 편의점에서 지혜가 좋아하던 커피를 샀다. 의자에 앉아서 버스 정류장을 바라봤다. 오후 3시 10분, 지혜가 타던 273번 버스가 지나갔다. 만약 그날 사고가 없었다면 지혜는 저 버스를 타고 왔을 것이다. 나는 손을 흔들며 반겨줬을 것이고 지혜는 활짝 웃으며 아빠 하고 달려왔을 것이다. 오늘도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내일도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지은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7년. 매일? 네. 할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에도, 아프셔도요. 직원이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2년 3월 3일. 오늘 편의점 알바생이 바뀌었다. 친절한 아가씨다. 지혜와 나이가 비슷해 보인다. 만약 지혜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37. 이 아가씨처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고 있었을까. 2020년 11월 15일. 지혜가 떠난 지 22년. 나는 나이를 먹는데 지혜는 영원히 21다. 내가 늙어가는 만큼 지혜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슬프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내가 숨쉬는 한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지혜야, 아빠는 여기 있단다. 직원이 마지막으로 한 장의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남긴 영수증이었어요. 2024년 12월 2일. 지혜야, 아빠가 이제 많이 아프구나. 병원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지만 나는 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 27년 동안 매일 내가 서 있던 그곳에서 너를 기다릴 수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 너와 함께였어. 그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너를 느꼈고 내가 웃던 모습을, 내가 아빠하고 부르던 목소리를 기억했어. 지혜야, 이제 곧 아빠가 그곳으로 갈 것 같구나. 그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이번에는 아빠가 놓치지 않을게. 꼭 안아줄게. 사랑한다, 내 딸. 편의점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없는 외로운 장례였지만 편의점 사장님과 지은이 그리고 동네 주민 몇 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장례를 마친 후 지은이는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파란 의자 위에 조지아 오리지널 캔커피 한 캔을 올려놓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딸분 만나셨죠? 행복하세요. 지은이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그 의자 위에 캔커피를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꽃 한 송이를 놓고 가셨어요. 저 할아버지, 우리 애가 어렸을 때, 길 잃었을 때 집까지 데려다 주신 적이 있어. 말씀은 없으셨지만 참 따뜻한 분이셨지. 일주일쯤 지나자 그 의자 옆엔 작은 추모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꽃을 놓고, 누군가는 편지를 놓고, 누군가는 초콜릿을 놓고 갔어요. 항상 여기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궁금했는데 이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명복을 빕니다. 할아버지,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할아버지, 딸분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사장님은 그 영수증들을 모두 액자로 만들어 편의점 벽에 걸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2024년 12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젊은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박영수 할아버지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그날 27년 전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16살이었어요. 학원 가던 길이었죠.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쓰러진 딸분을 안고 우시던 모습도 봤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이 평생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응급구조사가 됐습니다. 그날처럼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제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랬군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봤어요. 그 편의점이 여기라는 걸 알고 찾아왔습니다. 27년 동안 할아버지가 그렇게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날 더 빨리 119에 신고했다면, 제가 응급처치를 알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지은이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 되셨잖아요. 할아버지도 딸분도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남자는 한참을 울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10년간 응급구조사로 일하면서 구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413명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구할 때마다 할아버지와 그 딸분을 생각했어요. 제가 구하는 이 사람에게도 누군가 기다리는 가족이 있겠구나 하고요. 지은이는 그 명단을 받아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수증 옆에 이것도 함께 걸어둘게요.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는 그 의자에 여러 사람들이 앉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기는 사람도 있고 연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수다를 떠시기도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두들 그 의자에 앉으면 조용해졌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는 퇴근 후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 대학 복학 통지서가 왔어요. 다음 학기부터 다시 학교에 갑니다. 사회복지학과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지은이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는 그때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려요. 처음엔 다들 슬프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표정이 달라져요. 지은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죽음도 끝낼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걸 배웠다고 하세요. 5월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저 박영수 할아버지와 박지혜 씨에 대해 듣고 왔어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1998년에 이 근처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박지혜 선배와 같은 교회에 다녔고요. 여성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지혜 선배 사진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사진입니다.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너무 늦었네요. 사진 속 젊은 여성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 그 눈빛이 참 맑았어요. 지혜 선배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애들 중에 누가 힘들어하면 꼭 챙겨주셨죠. 저도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는데 선배가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랬군요. 선배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매일 아빠 자랑을 하셨죠.
아빠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신다. 아빠가 퇴근길에 항상 데리러 오신다. 아빠가 제일 든든하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부녀가 그런 식으로 헤어지다니. 지은이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할아버지 영수증 옆에 걸어둘게요.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27년 동안 매일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거 지혜 선배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계셨을 거예요. 2025년 12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작은 추모식이 열렸어요. 동네 주민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지은이와 사장님까지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박영수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지은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요. 할아버지는 27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요. 지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할아버지를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홀로 외롭게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슬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으셨어요. 매일 딸과 함께 계셨으니까요. 사장님이 나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영수증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까? 바쁘다는 핑계로, 부끄럽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지금 여기서 매일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모인 사람들은 각자 캔커피를 하나씩 들고 할아버지를 위해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10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냈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에 매주 다녀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처럼 꾸준히 기억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추모식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를 사랑의 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커플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던 젊은이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재회를 약속했습니다. 이상해요, 사장님. 저 의자에 앉으면 용기가 생겨요. 미뤄뒀던 사랑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지은이의 말에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는 거겠지. 실제로 그 의자에서 프로포즈를 한 커플이 20쌍이 넘었고 그들은 모두 결혼식 답례품에 조지아 캔커피를 넣어 나눠줬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지은이는 고민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네가 시끄러워질까 걱정했지만 신기하게도 모두들 조용히 다녀갔어요. 그 의자에 잠깐 앉아서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2026년 봄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수 씨 댁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은 씨가 와주실 수 있나요? 지은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다세대 주택 2층,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사진으로 가득했어요. 모두 딸 지혜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아기 때, 어린이 때,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까지. 마지막 사진은 지혜 씨가 21,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와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은이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방 안쪽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일기장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7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8년 11월 16일. 지혜가 떠난 다음 날. 나는 오늘 지혜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곳에 갔다. 그곳에 서니 지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나는 결심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매일 그곳에 가겠다고. 지혜야, 아빠가 널 지킬게. 놓치지 않을게. 1999년 5월 10일. 지혜가 좋아하던 캔커피를 발견했다. 편의점에 새로 들어온 거라고 한다. 조지아 오리지널. 지혜가 아빠, 이 커피 정말 맛있어요 하던 목소리가 들린다. 오늘부터 매일 이 커피를 마실 것이다. 지혜와 함께 마시는 기분으로. 2005년 11월 15일. 지혜가 떠난 지 7년.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한다.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잊고 싶지 않다. 지혜를 기억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다. 2015년 3월 22일. 오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놀랐다. 70살인데도 건강하다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딸을 만나러 가야 해서 건강해야 한다고. 의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안다. 지혜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지은이는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어제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한 달, 길어야 2달이라고 한다. 나는 슬프지 않다. 오히려 기쁘다. 이제 곧 지혜를 만날 수 있으니까. 27년을 기다렸다. 이제 곧 만날 수 있다. 지혜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곧 갈게. 책상 서랍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은이에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처음에 너를 봤을 때 지혜가 생각났어. 너의 친절한 목소리, 따뜻한 미소가 지혜와 닮았더구나. 너는 내게 말을 걸어줬지. 관심을 가져줬지.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를 거야. 27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 하지만 대부분은 나를 이상한 노인네로 봤지. 너는 달랐어. 너는 내게 사람으로 대해줬어. 이 통장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많지 않지만 내가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 지은아, 넌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꿈꾸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라고 믿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가끔씩 그 의자에 커피 한 잔 놓아줄 수 있니?
지혜가 좋아하던 그 커피 말이야. 그럼 나와 지혜가 함께 마시는 기분일 것 같아서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해. 나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의 큰 행복이었어. 고마워, 지은아. 통장을 확인하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따뜻함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지은이는 할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지혜와 영수라는 이름의 작은 쉼터를 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쉼터 한쪽 벽에는 할아버지의 사진과 지혜 씨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영수증들과 일기장 내용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사랑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 있습니다. 지은이는 그곳에서 외로운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어르신들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도 젊었을 때 아내를 일찍 떠나보냈지. 그때 그렇게 더 잘해줄걸? 우리 아들이 외국에 있어서 잘 못 보는데 박 할아버지처럼 매일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쉼터에는 오늘의 사랑 표현이라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늘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표현했는지 적는 곳이었어요. 오늘 아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내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꽃을 들고 갔습니다. 오늘 손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적었습니다. 그 게시판은 금방 감동의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2029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흘렀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는 이제 부천시의 명소가 되었어요. 시에서는 그 자리를 영원한 사랑의 자리로 지정하고 작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박영수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딸 지혜를 27년간 기다린 자리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 의자에는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혼자 온 사람들. 모두 그곳에 앉아서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지은이는 이제 30살이 되어 지혜와 영수 쉼터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아침 편의점 앞 의자에 캔커피를 올려놓았어요.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그 의자 앞에 섰습니다. 엄마, 여기가 그 할아버지 자리예요? 응, 그래. 할아버지는 왜 매일 여기 오셨어요? 엄마는 무릎을 굽히고 아이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대. 매일매일 이곳에 오셔서 딸을 기억하셨어. 그럼 할아버지는 슬프셨겠네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행복하셨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건 슬픈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거든.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 위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딸분 만나셨죠? 행복하세요. 2030년 어느 봄날, 편의점 앞 의자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캔커피 2개를 들고 계셨어요. 지은이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지혜의 어머니입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라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혜 씨의 어머니시라고요? 네. 저는 지혜가 세상을 떠난 후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매일 이곳에 오는데 저는 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곳이. 할머니는 잠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이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남편이 27년 동안 매일 이곳에 왔다는 것을, 딸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캔커피 2개를 의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남편 것이고 하나는 딸 것이에요. 이제 2사람이 함께 마실 수 있겠죠? 지은이는 할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와 지혜 씨는 지금 함께 계실 거예요. 행복하게.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보, 지혜야. 엄마가 늦었지? 미안해. 이제 엄마도 매일 올게. 당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정말로 매일 그곳에 오셨습니다. 오후 3시 할아버지가 오시던 그 시간에 캔커피 2개를 들고. 오늘도 편의점 앞 의자에는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오후 3시 정확히 그 시간이면 햇살이 그 자리를 비춥니다. 마치 누군가 여전히 그곳에 앉아서 캔커피를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햇살 속에서 할아버지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 죽음도 넘어서 영원히 남으니까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27년 동안 매일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슬픈 집착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한 번의 큰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라는 것을. 사랑은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27년 동안 매일 캔커피를 사셨습니다. 1,500원짜리 캔커피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그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비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진심이면 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변함없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서 프로포즈를 받은 신부. 그곳에서 아버지께 처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아들. 그곳에서 돌아가신 아내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린 할아버지. 그곳에서 친구와의 우정을 다시 확인한 청년들. 모두가 그곳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부천시 해피마트 앞 파란 의자. 그곳은 이제 단순한 의자가 아닙니다. 그곳은 사랑의 성지입니다. 그곳은 기억의 공간입니다. 그곳은 치유의 장소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곳에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오늘도 햇살은 그곳을 비춥니다. 오늘도 캔커피 한 잔이 그곳에 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박영수 할아버지와 박지혜 씨가 함께 웃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하고 있어. 모두 잘하고 있어. 사랑하는 거 잊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사랑하며 사세요. 매일매일 변함없이.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정미숙이었습니다.